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세요. 끝나면 어디로 가요? 확실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외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요, 부산에서 아침에 10시에 고속버스를 타고 저희 이 추모문화제에 참석을 해주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촛불시민, 우리는 횃불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산 횃불시민 김홍균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10시에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모레 한갑인데요. 사기다! 이 싸움이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남종 열사님을 광주 노예에서 보내드릴 때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절대로 없다. 그냥 보내드리지 않겠다. 당신의 몸을 불태우던 그때 당시 느꼈던 그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겠다. 당신이 원하시는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 우리의 손으로 꼭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횃불잔치에 앞으로 거의 매주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이 광장에 수많은 횃불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횃불들이 이 거리를 차고 나가서 박근혜의 사퇴를 꼭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을 이남종 열사님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박근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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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어져 계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가 이 플랜카드가 이남종 열사님이 서울역 저기 고가에서 걸었던 말씀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주세요. 김구 선생님과 주세요. 장준하 선생님의 걸었던 나라를 피켓입니다.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고 제야의 대통령님이셨던 장준하 선생님의 큰아드님이신 장호건 선생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팀 어디 계시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사진을 길게 찍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날씨가 칩니다. 근데 또 이 거리에 나와 계시네요. 우리 이정남 열사
왜 이렇게 여기에 모이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태어날 때 자기 역할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특별한 위기감이 느꼈을 때 자기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이종남 열사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가끔 경제, 정치적 모든 현안들이 그래 했으리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 여러분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인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남겼죠. 후의 불균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대가,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야.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적 현상을 볼 때는 참 암담하게 느낄 뿐입니다만은 청년 실업, 부동산, 그 다음에 물가, 중산층의 붕괴, 산적한 민생 문제들, 박근혜는 여기에 대한 대답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약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한 얘기는 옆에서 써준 거 기억해갖고 말한 것 뿐이니까 2,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겠죠. 우리 대통령 선거 공약보다 이제 다 약속 파기한 걸로 알고, 다시는 우리 고인과 같은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과 모든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해서 크게 내짓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는 우리 여러분, 우리 국민이 이런 희생을 낳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종남 열사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의 주권을 찾읍시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거니까요. 오늘은 왜 발언하시는 분들 다들 짧게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5시 42분에 문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블랙스완이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고 짧게 끝내는 건데, 지금 신청을 하신 분들은 발언이 다 끝났습니다. 20분을 때워야 되는데 자유 발언하실 분 안 계세요? 나 진짜 할 말 있다. 있으세요? 저요. 네, 올라오십시오. 안 말리겠습니다. 아무 사람 편한 대로 올라오세요. 한 번 이겼으니까 요건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술을 안 먹어서. 아, 선거 소송인단에서 오셨습니까?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선거소송인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호건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 큰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 봤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4가지 있죠. 첫 번째,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19일 투표를 하시고 12월 20일 새벽에 당선자 확정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을 비롯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한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국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이고 가짜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물란 내란숙의 이명박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의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훈처, 통계청 등 총체적 국가기관의 관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윤종훈 목사의 법의 유사사무소 설치, 이것은 당선 무효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댓글녀 김하영과 관련한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입니다. 이 내용을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강원을 끝마치면 1차 전국 순회가 마무리되겠지만 2차는 한라산이 있는 광정에서 시작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민주시민들 여러분께서 서울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은 전국 순회를 통해 빼앗겨버린 우리의 주권, 짓밟혀버린 헌정을 다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다른 분들이 말씀이 짧다고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279기조에 달하는 모든 사항을 여러분이 알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역사만큼은 알아도 좋을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도입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컨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를 훔쳐봤든 두 문제를 훔쳐봤든 무적격자로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파리 교포들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1993년 중앙선관위가 국회 선거법을 제출했습니다. 1년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라. 단 보궐선거 등에서만 시험 사용을 하라. 거기에 단서조항이 또 하나 붙습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에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보궐선거 등이라면 공직선거법 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증언선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전자개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행법을 어긴 18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러시아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 말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로지 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21세기 IT 첨단 국가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물란 내일 안숙에 이명박을 잡아라! 불법 정권, 조작 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제가 전국을 순회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로 뒤에 이렇게 보면 시국회의로 명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국회의와 지역석 시국회의가 구호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라고 했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 구호를 정확하게 합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민주주의 수호자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남정 열사와 저희 집은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광주의 영봉동에 살고 있는데 이남정 열사는 우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호건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오면서 읽어왔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대한문 집회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서울역 집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 20분만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퇴진의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올라오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안달대 사랑! 뭘 태요? 안달대 사랑 몰라요? 아시다시피 현장에 여기 다 저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1인 미디어 벌써 6년째 하는 안단테 사랑입니다. 지금 아프리카TV 생방송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 아시죠? 네. 6개월 저 정지당해서 2월 중순에 풀립니다. 그래서 선거TV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껏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죠? 네. 제가 6년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지난 총선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경기도 유시민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졌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유시민 당선 무효해야 된다. 무효표 엄청 많다. 어떻게 투표 찍으러 간 사람이 그렇게 투표를 안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아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유시민 선거 때도 말이 많았던 거
아시죠? 그런데 당선무효소송 하지 않았고 선거무효소송도 하지 않았기에 넘어갔습니다. 한명수 서울시장 후보 다 이기다가 저녁에 새벽에 꼴가닥 넘어갔죠? 강남 쪽에서 넘어갔습니다. 참관인 없었죠? 이런 모든 부정선거들을 묻고서 강남을로 또 가볼까요? 제가 강남일 때 방송을 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놨는데 찌그러지고 봉인 안 되고 그리고 도장도 안 찍힌 그런 것들이 막연 정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분단 데이터가 틀리다고 그때 트위터에도 떠오르고 이랬는데 그것도 선관위가 그 다음날 묻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부정선거가 디도스를 비롯해서 그 후로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정말 이명박근혜가 사람들을 얼마나 졸로 벗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왔는데 부정선거가 그때 규명이 됐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부정선거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죠? 51.6대 48%.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아주 국민들을 우롱하는 숫자를 그 데이터를 올려놓으면서 아주 드러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국정원 부정선거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직접 임명장을 받은 것은 국정원도 아니고 새누리시발단도 아니고 개표 조작으로 임명장을 받은 데이터를 뒷바꿔서 조작을 한 개표 조작으로 박근혜 임명장을 받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표 조작을 잘못됐다고 해야지만 박근혜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만 위반을 해도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감옥 가죠. 나 같은 사람은 여기 거리에 나가서 나는 누구는 박근혜를 욕해요. 그러면 나는 즉각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남대문 경찰서 저는 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잘못을 하고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힘으로 권력으로 언론 장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법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에도 공직선거법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당연히 형무소 가고 경찰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잘못을 하면 그럴 수 있어. 포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법을 안 지켰다고 하면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박근혜는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부터 처벌을 해야 박근혜가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명박부터 처벌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178조가 유관으로 검열, 식별, 거만, 유관으로 검열, 거만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수개표의 원칙입니다. 수개표라고 안 써있다고 수개표의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는 게 공직선거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저들이 말하는 투표 분리기라고 하는 것은 전산입니까? 기계입니까? 잘 모르세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전산입니까? 기계입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쟤들도 다 알아요. 저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계라고 쓰는데 공직선거법보다 더 아래인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99조 3항 기계로 쓸 수 있다 라로 기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국민을 바보로 알고 졸로 알았으면 저들은 대법원에서도 저렇게 이상한 판결을 하고 저렇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규명 못하면 이제라도 규명을 못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6월
하면서 법도 지키지 않고 국민을 졸라 본 저들이 뭐 총선에서는 굉장히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투표비 부르기도 실형으로 바꾼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요. 그거 다 우리의 돈입니다. 실형으로 바꾸고 한답니다. 그리고 국민 뭐 개표 공모제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 다 뻥인 거죠. 6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닥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규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방선거도 힘들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박근혜를 처벌하라! 여러분 앞으로 갑시다. 자, 잠시만요. 박근혜를 타도하자가 아니라 사퇴하라입니다. 사퇴하라. 여기는 무조건 사퇴하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외치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항상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 이걸 외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5시 42분에 묵념을 하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이제 끝을 낼 건데 2분이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2분 동안 제가 주저리 말을 좀 떠들어야 되는데 1분 남았어요. 네? 1분 남았어요. 그렇죠. 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묵념을 하고 저희가 바로 공연을 시작할 건데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 뒤에 옆에를 쳐다보시면서 저희와 같이 박근혜는 사퇴하라 뭐 요거 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해봐야 저는 다 아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그만하셔도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있는 저한테 그만하시고 저 서울역 저쪽에서 이낙연 열사가 플랜카드를 저기에서 걸고 아시겠죠? 분신을 하셨던 플랜카드입니다. 예. 자, 잠시 약 1분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서부터는 이남종 열사 추모 문화재의 사회자가 아닌 밴드 블랙스완의 보컬로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사회보랴, 노래하랴, 한짜랴, 무대 세팅하랴,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짤롱 햄버거 하나 먹고 좀 버티고 있거든요. 멋있다. 배고파 뒤지겠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는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멤버들이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번 아무 손티도 없이 막 올라와서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떠들었더니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이 주소가 없다, 좀 어수선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오늘은 콘트를 좀 써왔습니다. 자, 외웠습니다.
이남종 열사께서 12월 31일 날 몸을 산하하시고 1월 1일 날 오전 7시 50분경에 운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사분을 단 4일 만에 광주에 있는 망월동 묘에 그 차가운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뭐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진 않았지만 살면서 짝수로 하는 장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본이 3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장, 7일장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단 4일 만에 그분을 보내드렸고 그러고 그분의 뜻을 받들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뜻을 좀 받들고 싶어서 이게 시간방을 좀 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말 열사님의 뜻을 받들고 열사님의 뜻을 받든다는 거는 뻔한 거잖아요. 열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만 받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싶으신 분들만 정말 마음이 동요하시는 분들만 나와주셔도 저희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폐쇄하라! 박근혜는 폐쇄하라! 자, 다같이 소리 질러!
우리들 가지고 뒤로 서고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 우리 나갈
잠깐 쉬는 동안 할 거 뭐였습니까? 박근혜는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자, 그럼 치세요. 왜 안 해? 박근혜는 사퇴하라! 박근혜는 될 수 있으면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그날은 좀 성대하게 해보려고 저 혼자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생각 같아서는 2월 15일 날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남중 열사님이 왜 사망하셨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께 알리고 또 뜨거운 우리 마음을 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더 많이 모아서 그날은 좀 성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또 주변에 아름아름 입으로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나요? 네! 들었다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이멀리한 행진곡 들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마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를 몰라가지고 말이야. 사랑도 명예도 이름
부탁드립니다. 4시에 대한문 앞에서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부정선거 매서 가처분이 황교안이 들어가서 강영주 판사가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를 했고요. 무슨 가처분을 하던 사람들을 고소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여기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원안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영주 판사는 본안도 없이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다, 부정선거 백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각이 맞다라고도 이야기했고, 원안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기각이 맞다라고 했는데 강영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가처분을 했죠. 그래서 일단 저들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그걸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시끄럽네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 신청과 더불어서 문안을 내게 하라라고 다시 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안을 내라라고 20일 안에 내라라고 판결을 했기에 2월